Hello everyone. 자, 25th class. 자, 25번째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 스텝 1을 약간 넘겨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법 뭐 하러 있는 거죠? 예, we make sentences. 예, 문장을 만듭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동사 그 중심으로 계속 영어를 살펴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이 제법 길어졌고요. 조금 더 복합적인 표현들, 즉 여러분 머릿속에 동사에 관련된 것들이 연관되는 게 2개 이상 떠오르는 것들도 성공적으로 잘 여러분이 잘 짜 맞추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자, 이제 기본적인 문장은 나오는데 다른 부분들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문장을 이제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죠. 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Grammy News 클래스를 나눌 때 쉽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에게 뭐 상반기 몇 분, 무슨 유닛, 무슨 유닛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 게 동사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사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동사편, 명사편 이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문장에서 가장 큰 뼈대를 이루는 게 당연히 동사고요. 동사 외에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subject, verb 할 때 그 subject가 뭐였어요? 뭐는 뭐다. 그 뭐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명사다라는 얘기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있죠? verb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상이 하나 더 나오면 그 대상 또 의식해주고 밝혀줘야 됩니다. 그 대상이 또 뭐죠? 대상이 뭐냐는 거죠. 역시 또 그 무엇, 그것도 역시 명사입니다. 즉 이제 여러분이 동사를 제대로 잘 중심을 잡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들의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명사, noun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이제 또 영어적인 생각,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자, 외우지 않는 수업인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제가 동사 얘기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자, 우리말에 없는 개념, 영어의 그런 개념대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저절로 보이고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했는데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어는 여러분이 동사를 이야기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자, base form과 ing form. 자, 이거를 구별하는데 가장 큰 어떤 키워드가 되는 거 뭐였죠?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나요? 집중이랬습니다. 자, 시간으로 어느 한 시간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안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보자 하고 지켜보니까 그래서 ing가 되는 동사들은 뭐였나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좀 더 뚜렷한 그래픽하고 비주얼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기억나시나요? 그랬습니다. 또 어떤 거 있나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뭔가 change, 변화를 바라요. 변화를 바란다는 건 내 눈앞에서 뭐가 바뀌는 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I wish something would를 썼어요. 그래서 그 would 다음에 오는 동사가 모든 영어의 verb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였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바뀌는 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동사, 즉 ing form 가능한 그런 동사들만 되더라. 갑자기 왜 명사 얘기한다고 동사 얘기를 했지? 자, 명사거나 동사거나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형식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결국 영어라는 게 어떤 한 줄기를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넓은 눈으로 영어를 보세요 하는 느낌, 그러자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넓게 가면서 좁혀가는 겁니다.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 해당하는 게 바로 명사다라고 했어요. 그 무엇이라는 게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잘 떠오를 수도 있고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영어는 어떻죠? 자, 영어는 뭐죠?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 메시지가 제대로 뚜렷하게 clear 해야지 제대로 전달이 되겠죠? 즉,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게 분명하게 clear 해져야지 여러분이 전달이 성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명사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clear하게 어떤 윤곽, 모양을 잡아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명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뭐 있을까요? 그냥 명사 하나만 쓴다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명사를 뚜렷하게 clear하게 만들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사 앞에 많은 장치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the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article, 관사도 있고요. 뭐 determiners라고 해서 뭐 한정사 이런 것도 아시고요. 뭐 형용사도 있죠. adjectives.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명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clear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입니다. 윤곽을 잡아주고 정확하게 무엇이다라는 걸 잡아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명사를 얘기할 땐 항상 그렇게 모양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앞에 붙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뭐 어려워하시죠?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거? 그겁니다. other. 이러잖아요. other라고 하는 소위 그 article. 관사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말에는 없는데 왜 이런 게 있을까? 자, 영어는 명사를 clear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명사를 기준으로 오늘 명사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관사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the라는 거는 여러분 그 뒤에 쓰는 그 명사가 아주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의 그 의사소통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사람이 그게 뭔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알아낸다는 거예요. 아주 clear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the를 붙여요. clear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clear하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the를 쓰는 예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거. 여러분, 우리 하늘 한번 보죠? 자, 보세요 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Look at the sky 이랍니다. 자, 제가 하늘을 보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하늘이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늘이라고 우리 머리 위에 이 하늘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그냥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하늘 하는 순간 어떤 하늘이고 뭘 거 없이 그냥 다 우리는 그냥 딱 그 하늘 다 위만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딱 뚜렷하게 잡혀서 그거 알아. 이게 바로 the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즉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그 sky란 단어가 그 noun이 아주 명사가 clear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the를 쓰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서부터 여러분이 자 그럼 명사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the를 못 써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그렇게 윤곽을 딱 잡아서 전달해주지 못할 때 여러분이 자 그냥 바로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어는 어떻죠? 최대한 또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거요? 동사 얘기할 때 어떤 거 얘기했죠? 시간 개념이 그냥 좀 무난하고 전반적이고 제너럴하고 이러더라도 가능하면 가깝게 최대한 시간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half pp 딱 못 집어주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아주 방금 이런 느낌일 때 just를 쓴다든가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찝지는 못하지만 네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일러. 그래서 already 이런 거 썼던 거 기억나세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noun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뚜렷하게 윤곽이 잡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noun, 어떤 명사는요, 윤곽이 굉장히 잘 잡혀요. 근데 어떤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잡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뭔가 그 틀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틀을 씌워주지 않으면은 윤곽이 안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영어에서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셀 수 있다라는 거, 1, 2, 3, 4 이렇게 여러분이 count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countable nouns는요, 셀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뚜렷합니다. 좀 더 여러분이 clear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돼요. countable noun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기존의 문법 시간에 아주 어렵게 뭐 가산명사 이랬죠? 어려운 용어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게 왜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countable noun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틀을 씌워주지 않는 한 윤곽이 잡히지 않아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애초에 눈에 안 보이는 거. 예를 들면 공기, air 이런 거 그렇죠? 또는 여러분의 뭐 사랑 같은 거. 자, 사랑하는 머릿속에 또 뚜렷하게 뭐가 떠오르세요? 사랑 그 자체가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abstract noun, 이런 어떤 추상명사들 못 셉니다. uncountable.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떻게든 가보자라는 거죠. 좀 더 그릴 수 있는 거 countable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어떤 모양이 있는 그 noun이 한 개면 어쨌든 뭔지 모르다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일 경우에 또 쓰는 게 있습니다. 하나일 때 여러분이 그래서 뭐 안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지금 the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명사에 대한 중심과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대략 한 4강에서 5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명사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개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the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인 경우에 여러분이 어쨌든 뚜렷하게 딱 뭐다라고 못했지만 그런 게 하나라는 실루엣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재킷을 하나 샀어요. 자, 어떤 재킷일까요? 세상에 재킷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도 많습니다. 모직으로 만든 거, 색깔도 다양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하튼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사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킷인지 아주 뚜렷하게 그림었지만 여튼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I bought a jacket yesterday. right, 이럴 때 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2개, 3개까지는 여러분이 괜찮지만 어떤 여러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이 그 무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구별하기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과 172개랑 사과 173개를 딱딱 묶어놓고 자 보세요. 딱 보면 그게 구별이 가나요? 안 가거든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많아지는 것들은 그냥 2개 이상의 것들은 그냥 다 묶어서 얘기합니다. 못 그리죠? 그림 그리기 힘들어진다고 그랬죠? 더나 이런 게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uncountable, 셀 수 없는 애들은요. 애초에 보이지도 않고 되게 힘들죠. 이런 other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 가장 기본적인 윤곽선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article, other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other를 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자, 일단 너는 여러분이 아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준이 뭔가요? 이런 countable, uncountable. 정말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명사가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지는 종류의 것인지,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운 것인지 자체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other를 한다든지, 앞으로 필요한 소위 말하는 한정사, determiners를 한다든지, 형용사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거기에 중심은 걔네들은 다 왜 있는 거다? noun, 명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명사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를 해보자.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지는 것들, 좀 더 1, 2, 3, 4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어정쩡한 것들보다는 좀 더 전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countable noun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 거 여러분이 평소에 1, 2, 3, 4 세는 웬만한 것들, 눈에 딱딱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apple 이런 거요. 1 apple, 2 apples 이런 것들 주로 여러 개짜리 할 때 apples 끝에 이렇게 s가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그 얘기입니다. 1 table, 2 table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거요. 아까 얘기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추상적인 것들 못합니다. love 이런 거요. 자,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액체 종류가 그래요. liquid, orange juice라든가 milk, water 이런 거 어떻게 세요? 못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윤곽선이 없으니까 어떤 틀을 가져와서 틀에다 끼워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틀이라는 게 바로 unit, measurement입니다. 단위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물이 윤곽이 없는데 여러분이 컵이라는 틀에다가 딱 물을 집어넣으면 얘기가 되죠. 1 cup of water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런 어떤 틀을 가져오면 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uncountable nouns. 못 세는 것들. 불가산 명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예요. 액체 그렇죠? 또 어떤 거 그렇죠? 가루. 파우더 종류들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세세하게 그 알갱이를 세질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rice, 쌀 같은 경우도 그거 쌀 알갱이로 셀 것 같지만 안 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나요? 밥 공기에 담아서 그 틀에다 넣어서 셀 수 있어. 셀 수 있다 이 얘기죠. A bowl of ri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덩어리. 좀 모양이라는 게 특별히 없는 덩어리들. 고기 그렇습니다. meat. 자, 여러분이 들판에서 뛰노는 소는 새요. cow 이런 거. 돼지, pig. 이런 애들은 one cow, one pig 이렇게 세겠지만요. 얘들이 고기가 돼버리면은 덩어리가 돼버리니까 못 셉니다. 좀 되기가 좀 잔인한가요? Anyway. 그래서 소고기는 beef, 돼지고기는 pork.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고기들을 meat. 다 못 센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덩어리나 여러분이 kilograms, 한국에서 근, 이런 한 근, 두 근, 이런 단위, 틀에 씌워서 세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왜 있나? 그냥 무조건 불가산 명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명사를 바라보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의 명사를 바라보는 그 원천적인 시각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좀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이 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관사 얘기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할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아닌 것들은, 일단 한 개만 이렇게, 한 개라는 표시를 해주고, 여러 개면 여러 개니까 끝에 s를 붙이더라라는 건 일단 모양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틀 씌워준다는 얘기 했어요. 틀의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cup, bowl, kilogram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런 단위들은 교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것들요. 애매한데 어떤 거는 근데 여러분이 셀 것 같았는데 안 세는 게 있고요.
안 셀 줄 아는데 셀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대로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베이직 때 조금 덜 얘기했고요. 인터미디엇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쳐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음, noise. 이거 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어를 들어본 것 같아. 막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예. 경우에 따라 달라요. noise가 예를 들면 끽 이런 뭐 지금 뭐 긁히는 소리가 하나가 쫙 났어요. 이런 소리 한 종류의 그 소음 하나하나 할 때는 우리가 a noise 이렇게 씁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did you hear a noise? 너 지금 그 소리 들었니? 뭐 지금 끽 이 소리 이런 거.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끄럽다고 해도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전반적인 시끄러운 소리 자체를 그냥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noise 셀 수 없어지는 거죠. 어가 톡 빠집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유동적으로 여러분이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paper. 종이는요, 종이 애초에, 종이를 못 셀까 하시는데, 자, 종이 애초에 만드는 거 보시면 이렇게 액체 같은 거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덩어리, 애초에 모양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여러분이 이렇게 탁 만든 거예요. 굳혀서. 그래서 paper 못 셉니다. 종이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틀. A piece of paper, a sheet of paper. 이렇게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난 a paper 봤다 이거죠. 특히 토익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a paper 많이 보셨을 거예요. But some papers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셀 수 있는 종이죠. 그 뭐냐면 신문, newspaper, 한 부, 두 부, 신문 한 부, 두 부, a newspaper, two newspapers 이게 됩니다. 또 서류라는 의미로 서류일 때는 여러분이 셉니다. 토익 하시는 분들은 서류라는 개념으로의 paper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유연하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제가 회화 시간에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건데 제 머리, 여러분 이런 머리. 이거 뭐라 그러죠? hair. 자, 제가 긴 머리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문장 만들죠? I have long hair.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행여라도 I have a long hair 하지 마세요. have a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웬만하게 hair 하면 여기 머리에 붙어 있는 여기 이거 이 털들 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hair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a hair 하면은요. 그런 단어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털 한 가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겨지죠? I have a long hair 해보세요. 되게 우스워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뭔가 긴 한 가닥에 털이 나 있는 겁니다. 어딘가 몸 한 군데. 우습게 들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hair 같은 것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국 같은 거 쓰는데 국에 머리카락이 들어간 거. 그건 한 가닥이죠. There's a hair in the soup. 이렇게 얘기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고지고대로 그냥 hair는 앞에 어가 안 붙어 뭐 이렇게 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hair를 본다고 으악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얘가 무조건 틀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1, 2, 3, 4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hair를 얘기했다는 건 뭘까?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냥 뭐 참고서를 살펴봐야 확인되는 건 아닌 거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room 같은 경우도 그래요. room 같은 경우 여러분이 방 2개짜리 집 이런 거 할 때는 room 셀 수 있습니다. one room, two rooms 가능해요. 그러나 또 room이요 여지 또는 추상적인 어떤 그냥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데 공간을 1개, 2개로 셀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there isn't any room 이러면 공간이 없다, 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간, 뭐 책놀 자리가 없다 이런 거. 또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영어를 하신다면은 room for negotiation 이런 표현 볼 수 있어요. negotiation, 협상을 위한 방이 아니라 여지죠. 협상의 여지. 이런 말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연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 또 있습니다. experience.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반적인 경험을 얘기할 때는 experience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경험의 하나하나의 사건들, 즉 하나하나의 경험담을 얘기할 때는요. experiences가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경우에 맞춰서 여러분이 무조건 countable이다, uncountable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뜻이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비슷한 뜻 같은데 이 단어는 countable, 이 단어는 uncountable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동사하고 연관되게 여러분이 이제 시각을 보는 거예요. 자, 동사 얘기하면서 제가 또 인티미디언 얘기하면서 샘플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뭐였죠? 여러분이 이제 어휘가 막 늘어나면서 여러분이 어휘가 그냥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라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 뭐 있죠? general, specific. general, particular. 기억나세요? 이렇게 쫙 퍼지는 게 있고 집중하는 게 있고 명사도 역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뭉실하게 쫙 퍼지는 것들은 어때요? 뚜렷하지 않아지는 거죠. 이러면 약간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보고 있더라도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본 단어들은 대체로
uncountable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중에 하나 세세하게 specific하게 particular하게 본다 그러면 시선이 고정이 돼 있으면 countable로 쳐요. 그런 것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섹션 B의 맨 밑쪽에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job도 알고 있고요. worked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basic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건데요. 같은 일인데도 job은 쓸 수 있고요. work은 못 써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단어가 몇 개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그 정도만 알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is intermediate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리를 좀 보자고요. 자, 전반적으로 그냥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노동력을 사용해서 하는 뭐 그런 거. 전반적으로 이러면 그냥 work 못 씁니다. 나는 일거리를 찾아야 돼. I'm looking for work.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업무 종류 하나하나, 분담한 업무 하나를 얘기할 때는요. 어떤 직종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는요. job을 씁니다. 그러면서 job은 쓸 수가 있죠. 내가 일거리를 찾아 똑같은 뜻이라도 여러분이 job을 쓴다면 I'm looking for a jo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그냥 번역된 거 사전 찾아볼 때 나왔더니 그냥 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 같은 일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명사를 보는 눈을 여러분이 더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intermediate에 맞게 명사 보는 눈도 업그레이드 하셔야겠죠. 그런 것들 좀 더 있습니다. 경치, 전반적인 경치 눈에 더 들어오는 거. scenery, 못 셉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장면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가 셉니다. view는 써요. 그래서 예전에서 아주 명작 영화 중에서도요 전망 좋은 방 이런 제목이 a room with a view 이랍니다. a view. 창에서 바라보는 딱 그 전망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런 거 조금 더 할게요. 날씨, 전반적인 날씨 전체. 이거 어떻게 되실 거예요? weather, uncountable. 그러나 그 날씨가 하나하나 적용되는 하루하루 하나들은 day는 셉니다. So what a beautiful day. 이런다고요. 날씨 정말 좋은 날이야. 이렇게 날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셉니다. 또 그런 거 또 있습니다. 토익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들. 자,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뭘 들고 가죠? bags. 가방을 들고 갑니다. a handbag, 그 다음에 a suitcase,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짐, 우리말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luggage라는 단어를 써요. luggage 할 때는 전반적으로 또 cover하니까 uncountable.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 a bag, a suitcase, 이렇게 할 때는 걔네들은 countable. 오케이? 자, 감 잡히시죠? 정말 general, specific. 눈 커지는 거, 감 느껴지세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가구 같은 거 어떻죠? chair, table, closet 여러 가지 종류의 가구 하나들을 합쳐서 우리가 그냥 가구 이러죠. furniture. 그럼 자, furniture, uncountable. chair, desk 이런 애들은 countable. 하나 더 할까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조언을 하죠. advice. 못 산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주는 그 조언 전체적인 거를 놓고 보니까 advice이랍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이 주는 조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는 어떤 또 제안이 있겠죠. 요렇게 해보렴, 요렇게 해봐라, 이걸 해보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들을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바로 제안이죠. suggestion입니다. 그래서 it was a good suggestion.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또 sugges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사전을 보시면 정말 그냥 어떤 번역된, 해석된 단어들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얘는 셀 수 있는 명사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문장들을 잘 보면서, 얘네들이, 요런 관점이 조금 다를 때는 요럴 수도 있겠구나. 관점이 좀 더 드러날 때는, 문장 따라서는 둘 중에 어느 단어를 써야 되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물론, 무난하게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I'm looking for work, I'm looking for a job. 그거 둘 중에 어느 문장이 틀리고 맞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말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한, 이 경우에 가장 적합한 어휘는 뭐지라고 했을 때 그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 맞춰서 그렇다면은 이것도 말은 되겠지만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더 찔러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여러분 말답게 공부하시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여러분이 그냥 소화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갖는 거, 보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우리말 하는 그 느낌 그대로 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만 우리하고 생각의 관점 같은 게 틀리니까 그 관점만 여러분이 채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는 게 더 재미있지 않나요? 예, 재미있어서 좀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차트로 돌아갑니다. 제가 요거를 몇 번 더 그릴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이요. 명사에 대해서 뚜렷하게 clear하게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의사소통, 우리의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영어를 쓰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뚜렷한 건 더 이 얘기는 나중에 좀 할 겁니다. 해서 일단 제꼈고요. 자, 그래서 명사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하기가 좋은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애들이 바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countable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애들이 한 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고, 자, 2개 이상이면 애매하니까 오케이 안 하고라고 했는데 진짜로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또 제가 뭐라 그랬죠?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뭐가 앞에 와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는 다 동그랗죠. 사과는 다 맛있다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어떤 사과? 뭐 웬만한 사과는 다 그런 거잖아요. Apples are delicio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과가 오던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예요. 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Money isn't everything. money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예, 어떤 돈이든 간에 전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런 건데 정말 뭐가 들어도 다 책임질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제 제가 사과를 샀는데 분명히 한 개는 아니에요. 몇 개 샀어요. 근데 7개인지 8개인지 그거를 뭐 개수를 기억도 안 나고. 근데 한 개는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I bought apples라고 하나요? 예, 문법적으로야 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모든 사과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시장 가서 사면 얼마나 사오겠어요? 대략의 어느 정도의 양이나 범위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썸입니다. 썸을 쓰시면은 여러분이 가능해요. 즉, 여러분이 셀 수 있는 건데 도대체 개수가 정확하지 않죠. 얼만큼이 있거나 셀 수 없는 것도 뭐가 좀 있긴 있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하는데 Can I have water? 할 수 있겠지만 물 좀 달라는 게 물 얼마만큼 한 컵, 2컵 뭐 이렇게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목마른 사람 달라 그러면 뭐 있잖아요. 그만큼의 양이겠죠. 예, 무엇이든지 간에 예, 그만한 어떤 그 상황에 그 전체적인 문장이 나온 문맥과 상황에 맞춰 봤을 때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뭐가 있기는 있음. 이런 표시가 바로 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좀 표시는 좀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냥 두지 않고요. 썸으로 최소한의 대략의 둘이 뭉실한 이만큼 정도는 어느 정도라도 좀 그려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썸이에요. 썸이 쓰여진 예가 여러 가지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게 바로 썸이다라까지. 자, 근데 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어차피 계속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전달하는 게 가장 영어다운 거죠. 자, 영어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똑똑하게 제대로 잘해서 듣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명사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뚜렷하게 제대로 해서 전달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명사가 무언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니까요.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전달을 해나갈까를 우리가 고민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 오늘 이제 프리뷰 문제들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하고 좀 기억이 나실 텐데 프리뷰하고 제가 문제들에는 관한 교재에 없는 것도 좀 하려고 여러분이 아마 지금 그래도 확신은 좀 안 들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뷰 문제는요. 제가 탑스 유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탑스는 문장 통째로 보여주고 어느 한 군데만 밑줄을 그는 게 아니라 뭐 틀린 게 들어있는 문장 자체를 찾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아까 프리뷰 문제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if the power goes off at your home. 자, power goes off니까요. 불 나가는 거예요. 정전된 겁니다. Be assured that Blue Ridge will work to have it restored as quickly as possible. 자, Blue Ridge는 대문자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낯선 단어인데 대문자로 돼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캄페인 이름입니다. Blue Ridge 회사는요, be assured. 자, assured 되세요라는 얘기니까, 안심하세요,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Blue Ridge가 have it restored. 우리 have something PP form 배웠죠? 자, 여러분이 배웠던 문장들을 이렇게 따로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골랐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restore 복구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전기를요. as quickly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severe weather condition. 자, severe weather condition 참 잘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행 영어 같은 거 할 때 비행기 기내 방송 같은 거 할 때 또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뭐 기상 악화로 인해 딜레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요. severe란 단어를 써요. severe weather condition.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may cause widespread outages resulting in an increased number of calls. 자,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러면 정전 많이 되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럴 때는요. widespread outages.
발산되는 거. resulting in an increased number of calls. 전화가 막 폭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멋있게 말을 하자면 액션 후는 광범위한 정전을 유발하여 이렇게 저희 전화가 막 폭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는 해줄 건데 전화가 막 폭주하고 그런다고 화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We appreciate your patience during these times. 이럴 때 여러분의 patience, 참을성을 좀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참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Our commitment, commitment 저지르는 건데 어떤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헌신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에 몸바친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To service guarantees you that your power will be restored as quickly as possible. 다시 한번 얘기하자. 최대한 빨리 복구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 문장에서. 자, 제가 몇 개 얘기했는데 blue red 이름이라고 했었을 거고요. 자, severe weather condition이라고 했는데 severe weather condition이라고만 읽었는데 자, weather는 아까 제가 셀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기상 악화 조건, 악천후를 얘기할 땐 이때는 또 셀 수가 있습니다. 왜? 악천후가 되는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로 보거나 종류로 볼 때 여러분이 보통 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셀 수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특정한 종류 보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일부러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나누거나 경우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천후는 사실 severe weather condition이 아니라 severe weather conditions. 어떤 악천후가 올지 모르잖아요. 아까 apples 어떤 사과가 될지 모르잖아요. Apples are delicious 하듯이 severe weather conditions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있었죠. 좀 빠르게 할게요. 두 번째 것도요. 이번엔 좀 짧게 갑니다. Many of the online ventures by major newspaper companies. 주요한 그 신문사들이 운영한 그 신문사들에 의한 그 온라인 벤처스, 온라인 그 인터넷상의 어떤 벤처 기업들 그런 그런 그 비즈니스들이 have been something but commercial flops. commercial flops는 광고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됐는데 광고는 떨어졌다. 자, 광고가 떨어진 건 안 좋은 건데 그렇지만 했으니까 뭐가 좋은 얘기가 있어야겠죠. 보니까 A, B, C, D 보니까 popular한 단어 보이고 success 또는 successes 뭐 이런 계통의 단어들이 보여요. 자,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고 싶은데 자, success는 어떻죠? 여러분이 이거 성공을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세지만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 또는 성공한 어떤 그 작품 또는 어떤 대성공, 연극이나 파티 같은 게 어떤 연극 하나, 파티 같은 거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 사례를 얘기할 땐 또 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이저 컴퍼니들이, 뉴스페이퍼 컴퍼니들이 한 벤처 사업들이 대단한 성공들을 거둔 거죠. 성공담들을 거둬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Popular successes.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셀 수 없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weather나 success 같은 경우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유연해지셔야 돼요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다음 강의에 한번 조금 더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은 눈을 좀 키우시고요. 명사를 보는 눈에 개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